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한번 오랜만에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약간, 법률적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 제가 한번 나름의 그런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건데요. 여러분, 사진, 여기 아마 지난 주말에 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그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 이거 주장하는 그런 집회에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 참석을 한 그 장면의 영상인데요. 이 사진이 조금 논란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야당 국회의원이 제야 집회에 나가서, 그것도 그 집회가 대통령의 퇴진, 사퇴를 요구하는 그 집회인데, 거기에서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들의 주장에 호응을 하고, 오히려 저렇게 지금 사진 영상과 같이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여당은 이거 매우 부적절한, 오히려 대통령 선거 불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논쟁이니까 제가 여기서 맞다 그러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보면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의 주장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 이전에 다른 보수 대통령과 같이 무능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무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퇴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물론 그 무능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 이전에 일단 무능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이 퇴진하여야 하는가? 물론 이들의 주장도 정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그런 선동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느냐 그러느냐 논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거를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합니다. 자, 물론 무능한 대통령 국익에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무능하다면 오히려 물러나는 것이 맞겠죠. 예, 물러나는 것이 맞겠죠. 무능하다면. 그런데 그 무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능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의 예를 들면 100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한 7, 80이었다. 그것도 무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한 50 정도의 능력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7, 80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그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가? 무능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할 근거가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가? 글쎄, 부패 지수는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무능 지수, 어떤 공직자의
그 무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능 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무능 인덱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패 인덱스는 있어도 결국은 그 무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퇴진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헌법 어디에도 무능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탄핵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탄핵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무능은 없죠. 참 그리고 어느 그 법학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미국의 헌법에는 그 대통령의 무능도 뭐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뭐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세네트 그러니까 상원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about impeachment 이제 탄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탄핵 소추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트리즌, 뭐 배반, 국가 반역, 그다음에 bribery, 뇌물, 수수와 other high crime and misdemeanors, 그러니까 뭐 중범죄 또는 뭐 경범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만약에 어떤 법학 교수분이 무능도 미국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주장은 false,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high crime and misdemeanors도 정확히 뭐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 연방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헌법에도 무능은 대통령의 무능은 뭐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기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퇴진 사유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무능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 지방선거 에서 그 심판을 하면 되는 거죠.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능하다면 무능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국회의 그 반대당 야당 다수 의석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표를 주면 되는 것이지 무능하다고 하는 그런 주관적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물러나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물론 뭐 그냥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 거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괜한 국론 분열, 여론 분열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뭐 반윤 시위, 뭐 정부 규탄 시위 하는 건 좋지만 시위를 하더라도 그런 주장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판단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갔냐? 마지막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